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에서 콕 찍어준 코인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전 뉴욕 시장 나는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겠다. 에릭 아담스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요. 코인을 이렇게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NYC 뉴욕 이제 시티라고 하는 티커로 코인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출시 직후에 가격이 80%가 급락했답니다. 시총이 7억 3천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뉴욕시티 여기 기념 자산이고 교육 등의 수익금을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니까 핵심 정보가 조금 누락이 돼서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관련 주소들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이거 유동성 쉽게 말해서 먹튀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작년 1월이었습니까? 트럼프의 밈코인, 멜라니아 코인 이거 나온 이후로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밈코인 그리고 지금 뉴욕 코인 10월 10일에 엄청난 대청산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좀 수많은 부정 행위들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심심치 않게 하면 아니죠. 대놓고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관할 기관, 수사 기관이 있으면 이거 이제 조사해서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아직 누가 관할을 할 것인지 정확한 규칙, 그러니까 룰북이라고 합니다. 규칙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Clarity Act, 그다음 시장 구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우리 구독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하나씩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은행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은행위원회가 있고 농업위원회가 있는데요. 은행위원회에서 어쨌든 시장구조법 초안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1월 13일 기준인데요.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 관련된 조항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윤리 규정 2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비공개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초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안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이제 막 초안이 나왔고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갑론을박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제 이런 격한 토론이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될 겁니다. 지니어스법 그리고 시장구조법 지니어스법 이미 통과가 됐지만 이게 아직 제대로 된 시행은 27년부터입니다. 지니어스법이 참고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립토 이 두 개가 동시에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면 이건 거의 BC와 AD를 나누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시장 구조법 우리가 이제 그냥 몇십 페이지 되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려 278페이지입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는 이걸 하기 싫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뒤에서 로비를 받고 이걸 안 했던 겁니다. 원래는 했었어야죠. 이게 지금 뒤로 미뤄진 겁니다. 어쨌든 초안이 유출이 됐었고 윤리 규정 2건이라 하면 아마 이런 거겠죠. 고위공직자들 이제 대통령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예측 시장 이런 데 내부자 정보 이거 가지고 거래하면 되냐 안 되냐 주식 사면 되냐 안 되냐 그럼 당연히 이거 안 된다 이거 이제 집어넣냐 빼냐 이제 겨우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그의 이제 지인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 그의 아들들 루트닉 저기 장관 있잖아요. 이해관계자가 이미 관련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는 넣으려고 하고 누구는 빼려고 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 관련된 조항은 왜 빼버렸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 법이 빨리 통과가 사실 지금부터 관건은 뭐냐? 클래리티 법 통과의 속도입니다. 통과될 거예요. 근데 속도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빨리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이거 별도로 빼버린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정의해서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직 절차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너무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빼놓고 처리하자. 뭐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단순 보유하는 것으로는 이자 지급을 제한하겠다. 이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공개된 안에 약간 제가 보니까 절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또는 보상 뭐 똑같은 말이요. 계좌를 개설하고 이게 지금 거래소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고 스테이킹을 하고 유동성 공급을 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이 수반된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해도 좋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최종적으로 통과된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수정안 계속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월 15일까지 유지를 시킬지 또 조정을 할지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미확정적인 타협 아닙니다. 근데 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과연 최종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만약 확정이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코인베이스가 판정승을 한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하고 스테이킹을 맡기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소,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이거를 하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거 어차피 우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으면 이자를 주진 않을 거고 뭔가 행동을 해라.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겠다. 코인베이스 쪽에 조금 더 제가 볼 때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중도 타협안 정도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자를 주냐 빼냐는 실은 이거는 클래리티법보다는 지니어스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잖아요. 근데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 후속편이 지금까지도 길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클래리티법입니다. 시장 구조법 관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얘기 드린다고 드렸죠. 제 동생도 얘기를 사실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상원에 농업위원회가 있어요. 은행위원회, 농업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시장 구조법안에 대한 마크업은 농업위원회에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 이제 소위 합의를 해서 이제 전체 미국 상원에 표결하기 전에 여기 부서 내에서 어떻게 보면 끝내는 거예요. 마크업을 1월 말로 근데 연기를 했다. 이거 들으신 적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농업위원회는 CFTC 관할입니다. 은행위원회는 SEC 관할이에요. 근데 마크업은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승부를 내고 나중에 이 두 개의 안을 하나로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업은 둘 다 별도로예요. 여기서 지금 연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위원회의 마크업이 대략 2주 정도 1월 말로 연기가 됐고요. 반대로 은행위원회의 마크업은 1월 15일 목요일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위원회만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1월이 아니고요. 2월까지만이라도 은행위 또 농업위원회 이 두 군데에서 마크업 이 법이 각자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으로 그 표결에 이제 붙여질 수 있게 넘기거든요. 2월까지 두 개만 통과가 돼도 저는 이미 7분 응선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원에 표결에 붙여지고 이게 하원을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근데 하원과 다시 한번 의견이 많이 이제 또 이게 워낙 그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하원에서 다시 또 한번 이제 투닥투닥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제 중요한 법이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서명까지 가면 최종 통과가 됩니다. 제가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농업위원회에서 같이 그냥 1월 15일에 다 통과돼 버리면 굉장히 호재죠. 빨리빨리 처리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말로 2주 정도 연기가 됐다. 제가 볼 땐 이게 악재입니다. 근데 호재는 뭔지 아십니까? 농업위원회에서 마크업이 2달이 아니고 3달이 아니고 2주만 연기된 건 제가 볼 때 호재예요. 이만큼 제가 볼 때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 지금 사람들 지금 굉장히 그 분노가요. 치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뒤로 미뤄지고 있고 제가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1월달, 2월달까지만 마크업이 잘 통과가 되고 2, 3, 4월에 상원에서 어쨌든 이게 처리가 표결이 다 끝난다면 뭐 늦어도 5월까지 이게 끝나주면
그다음 남은 것은 이제 하원을 다시 한번 뭐 이대로 가도 되겠죠라고 이제 한번 그래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원에서 재승인을 받고 대통령 서명을 하는데 또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제가 볼 때 4, 5, 6 요때 2분기에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늦어지면 7, 8, 9까지도 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겠죠. 요게 지금 베이스라인이라 보시면 돼요. 2분기 아니면 3분기. 근데 1분기에 마크업만 통과가 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분 능선 넘었다 했죠. 그러면 시장은 이거 가격에 선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선반영 코인 이거 무서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차악은 뭐냐? 단계별로 이게 하나하나씩 다 지체가 되면요. 이게 이제 최종 통과가 7, 8, 9월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차악입니다. 차악. 뒤에서 두 번째. 그럼 최악은 뭐냐? 이제 9월이 넘어가면 이제 10월, 11월이면 이제 중간선거 코앞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법이 만약에 그냥 올라는 가 있지만 계류가 돼 있다가 이게 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 이럴 확률이 있긴 합니다. 27년으로 이 지금 클래리티법이 넘어가는 순간 볼 때 좋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CIO 아시죠? 맷 호건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 법안이 의회에서 재논의가 되더라도 끝내 통과가 안 되면 크립토 윈터는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법안이 통과돼서 법률로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사상 최고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맷 호건은 초낙관론자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시장 구조법만큼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지만 이 찰스 호스킨스가 뭐 인터뷰할 때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 구조법 이거 만약에 1분기 내로 통과 안 되면 데이비드 sak스 이 사람 밥값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 집에 가야 돼. 사임해야 돼. 우리를 완전히 이 업계를 망쳐놓은 거야. 지금 이 정도의 뭐랄까요? 업계 분노가요. 지금 이 정도로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도 아마 보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이 기대감은 있었는데 이제 그놈의 이번 표현이에요. 그놈의 밈코인 때문에 이거 한마디로 다 이제 뒤로 밀리고 이 지금 법이 이미 통과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 밈코인 하나 때문에 윤리 규정을 넣냐 빼냐 뭐 초당적으로 지금 규제하려고 했다가 이게 다 틀어졌다. 이제 트럼프 이제 밈코인 탓을 어떻게 보면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법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은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큰 손들이겠죠. 그리고 규제 당국,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참고를 하고요. 일본으로도 가고요. 우리나라로 가고요. 중국에도 가고요. 전 세계에 이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에 있어서 코인 시장이 큰 상승이 나오려면 저나 우리 구독자님 같은 고인물들이 아니에요. 신규 투자자들, 큰 손들, 기관, 국가 이게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이 클래리티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크업이 연기가 됐다. 이자 논란이 계속된다.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아직도 이제 뒷단에서 서로 이제 세력들이 로비를 다른 편에 하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코인 인사들은 판을 우리 편으로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거고 반코인,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은 지키려고 코인을 조금 이제 통제하에 놓이면서 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1, 4분기에 마크업이 이루어지고 2, 4분기에 상원이 표결이 되고 혹시 하원까지도 통과가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쉽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문제가 되면 한번 또 이제 다시 막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만약 2, 4분기까지 이게 하원까지도 통과됐다? 제가 볼 때 이건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 시장은 이거 분명히 선반영을 할 겁니다. 차악 얘기했죠. 차악은 7, 8, 9월에 가서야 최종 통과가 되는 것. 최악은 이제 요거 넘어가면
4분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이제는 뭐랄까요? 코인이 저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 27년까지 갈 확률은 아무래도 낮은 확률로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순간 코인 대통령은 엄청난 욕을 먹을 거예요. 뭐 지금도 욕을 먹지만 이제 소위 중간 선거에서 아마 표를 얻기는 제가 볼 때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럼 제 계획은 뭐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살다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나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포모가 온다. 코스피가 급등해서 또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 벼락거지가 근데 상대적이죠. 코스피가 미쳤다. 산타가 원래 1월 달에 오는 거냐. 나름 열심히 지금 서학개미로서 투자를 미국 주식 열심히 했는데 코스피를 못 이기고 있다. 미장 비중을 줄여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서학개미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국장할 걸 그랬나? 어쨌든 코스피 급등이 무서운 기세입니다. 근데요, 이게 약간 명암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오르는 종목만 더 가요. 이제 소위 말하는 K자형 이제 주식 시장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만 전자 92만 닉스까지 오르면 타 종목이 안 올라. 가만히만 있어도 5,000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3전 닉스를 둘 다 빼버리면 아직 3,400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4,600이 넘었죠. 상승 종목이 아직 상장 회사의 절반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K자형 경제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K는 이렇게 그 위로 급등하는 그러니까 3전 닉스는 막 이제 우상향 하는데 밑에 바닥을 깔고 있는 중소형 주식에는 이게 이제 기회가 안 가는 초양극화 성장이 쏠림이 되고 있는 이 쏠림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K자형 성장이라고 하죠. 저는 이 질문을 코인 시장에 던져봅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K자형 성장, 쏠림 현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거를 얘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ETF에 포함된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을 한다.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규제라 하면 이게 이제 상품이다, 증권이다, 상품적으로 오는 거예요. 비트와 이더는 증권입니까? 상품입니까? 상품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 뭐다? ETF가 들어가면 내가 비트, 이더리움이랑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특정 코인이 ETF가 포함이 되고 해당 ETF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공시 의무 안 해도 된다. 이게 뭐다? 이거 찍어줬잖아요.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도지코인, 체인링크 법 시행 첫날부터 바로 이 규제는 적용이 될 것이다. 저는요,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왜 제가 콕 찍어준 코인이라는 표현을 썼냐? ETF 코인. 우리 한국 시장으로 치면 부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에서 토허제, 토지허가 그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 적용한 아파트 있잖아요.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12개의 시구를 묶어서 여기 집 살 거면 뭐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찍어준 아파트예요. 이 지역 한 곳이야. 이 지역 괜찮은 곳이야.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마. 지금 이런 거잖아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했습니까?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추진하겠다라고 했네요. 제가 근데 이 알아보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시장구조법 그 룰북 무려 278페이지 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구조법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클래리티법이 진짜 진전이 하나하나 그 단계가 제가 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뭐 목동이다 저 뭐 강남의 뭐 재건축 뭐 처음에는 뭐 조합인가를 받았다 뭐 안전평가 뭐 승인을 받았다 뭐 용적률 상향했다 이거 뭐 단계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단계 할 때마다 핫한 지역은 집값이 뭐 퀀텀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클래리티법에서 저는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의 호재다, 알트코인의 더 호재다. 알트코인의 호재라니까요. 지금 법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2분기가 될지 뭐 3분기가 될지 뭐 최종 선택이 되고 어쨌든 이게 윤곽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때 봐서 저 지금 국장이 핫하니까 국장 갔다가 지금 금값이 너무 지금 뭐 폭등하고 있으니까 금 좀 투자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 이건 본인께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은 기회를 줄 때 지금 기회 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 뒤로 미뤄진다는 게 물론 뭐 심적으로 고통스럽긴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사실 물론이고 ETF가 이미 승인이 된 코인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XRP, 솔라나. 그다음 뭐 라이트코인, 헤데라, 도지, 체인링크 뭐 이미 지금 승인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예정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을 저는 그냥 계속 쟁여놓을 생각인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뭐 맞는 자산이 있고 확신을 더 많이 주는 자산 위주로 가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콕 찍어줬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이것을 호재로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보여져. 왜? 가격이 아직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폭등이 나오는 순간 가격이 푹 튀어오르면 거래량이 튀어오르면서 포모가 보통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금가격, 은가격, 뭐 서울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쿡 눌러놨지만 뭐 토지 같은 거 하나씩 푸는 순간 제가 볼 때 스프링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뭐가 됐든지 내가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자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래리티법 관련해서는 진행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